이 나이에 라오스에 있는 31살짜리 욕쟁이 여자친구의 남편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 일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릴 적 불알 친구인데 카톡으로 전화가 와서 어째 지내노? 안부를 묻는데 어째 지내는지 이야기해 줄까? 하고는 농으로 여친의 남편과 관계가 어떻겠노? 그렇게 서두를 꺼냈더니 뭐라고? 니 다시 이야기해봐라. 화들짝 놀라기에 능청을 떨면서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남편과의 관계라고 했더니 입이 걸쭉한 그 친구 대번에 한다는 소리가 뱃돼지 칼이 푹 들어갈 소리라고 섬찟한 말을 하던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좀 웃다가 생각하니 참말로 그런가 싶기도 하던데, 정말로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요? 한국에서야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되겠지만 여기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저쪽 골짜기 문화가 다른 어떤 마을에 가면 한 집에 마누라 셋을 데리고 사는데 그 세 마누라가 너무 다정하게 지낸다는데, 또 라오스에는 끼기라는 문화가 있어서 유부녀에게 사귀는 애인이 있는 여자도 있다는 사실, 그런 뻔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이 나이에 욕쟁이의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집의 예쁜 새댁이죠. 옆집에 유부녀하고 늦바람이라고 났나? 놀라시지 마시고, 여기는 라오스 비엔티안의 변두리 시골 메콩강이 있는 강마을인데, 집집마다 대문이 없는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담조차 없는 집이 허다합니다. 경계가 어딘지 모르지요. 거기에 낯설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드는 이유는, 예전에 이 욕쟁이가 살던 고향 마을은 대문은 고사고 담조차 허술한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지금은 구미 시로 편입됐지만 당시 행정구역상 경북 선산군 해평면 금호동인데, 희한하게도 제 고향 마을은 대문을 설치하면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결국 망한다는 속설인지 미신인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어느 집이라도 대문이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향 마을에는 대문이 달린 집이 없는데, 그렇게 대문이 뭔지를 모르는 마을에서 나서 그 마을에서 자랐으니 어릴 적에는 세상 모든 집이 대문이 없는 줄 알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던 시절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시면 동네 쪼무르기 대여섯 명이 뒤에 쭉 따라다녔죠. 당시에는 자전거가 참 귀했는데 가정방문을 마친 담임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자전거에 올라앉으시면 혼잣말로 참 희한한 동네네, 어째 대문이 한 집도 없노?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이 욕쟁이는 그 말씀을 또렷이 들었거든요. 대문이 뭔가? 세상에 훔쳐갈 것도 없는데 무슨 대문?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커서 다른 동네에 다니다 보니 전부 대문이 있던데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지요. 그런 마을에 자라서 그런지 이 라오스 시골 마을에는 대문이 없는 게 그게 오히려 정감으로 여기지던데, 이 시골 마을에 이사 온 지가 이제 겨우 석 달이 좀 지났는데 전부 대문이 없는 집이니 금세 친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고, 외국인이라곤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동네에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 이 나라 사람들은 중국인을 좀 싫어하며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거든요. 한국인 콩가올리가 들어왔으니 금세 소문이 날 거고, 급기야 옆집 세대의 절친한 남자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목이랄 것도 없이 현관에서 마당을 나서면 내 사랑 여친의 남편이 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고, 오토바이 대리점이 아니고 작고 흐름한 수리점이고, 돌아가면 마당 겸 정원 텃밭이 있고 거기에 대나무로 만든 원두막이 놓여 있지요. 사람이란 누구를 찾아갔을 때 극도로 반가워한다는 건 눈치로 알 수가 있지요. 특히나 이 나이쯤 되도록 살아보면 그런 눈치는 누구나 지니기 마련인데, 내가 가면 31살짜리 내 여자친구는 스글스글한 눈매로 상당히 반가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무푸닝 컨크이 서바이디 꼭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나의 여친아 안녕 그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농싸오 여동생이라고 불렀는데 그 여친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농싸오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서 남의 세대인데 이름을 불러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니 자기 부모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총수를 떠나 이치로 따져서 부모보다 나이 많은 오빠는 있을 수가 없고 나이가 많은 친구는 괜찮다는 말 같았는데 못 알아들었지만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무가 친구라는 말이고 푸닝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무푸닝 여자친구로 할까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만 여친이 되어버렸는데 매일 가면 그 대나무 원두막에 앉아 둘이 늘 뭘 먹기는 하는데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이 욕쟁이가 들고 가는 것보다 항상 얻어먹는 게 더 많지요. 옆집이 시골이지만 라오스 분홍에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내 여친의 남편은 33살인데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동네 아줌매들이 오토바이를 가져오면 수리를 해주고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데 아마도 자기 농사보다 농기계로 버는 수입이 훨씬 많은 것 같던데 일본에서 들어온 쿠보다 대형 트랙터와 대형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형이니까 그런 기계는 굉장히 비쌀 건데 이 나라에서는 금세 본전을 뽑지요. 한국에서는 벼를 베면서 타작까지 하는 그런 콤바인은 1년에 한 번밖에 쓰지 못하지만 이 나라는 상모작이 가능하니 1년에 3번을 쓰니까 금세 본전을 뽑지 않겠나. 아무튼 여친과 둘이 캔 맥주를 하나씩 마시다가 여친의 남편을 부르면 괜찮다면서 먼저 먹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웃 간에 담너머로 음식을 넘겨주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사라졌지요. 식성도 모르고 오히려 넘겨주는 게 신뢰가 된 사회가 되어버린 모양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만든 명절 음식도 먹지 않고 버리는 사회. 언젠가 들은 이야기지만 명절 끝에 돌아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눈치 못 채도록 시어머니가 농사짓고 그걸 시장통 자판에 팔아서 푼푼히 모은 돈 현금으로 5만원권 지폐 2천만원을 큰 며느리가 들고 갈 보따리에 슬쩍 찔러 넣어 주었는데 그 명절 음식 보따리를 들고 간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아파트에 올라가면서 현금 2천만원이 든 보따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담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색다른 음식을 하면 옆집에서 반드시 부르고 이 욕쟁이가 시내 나갈 일이 있으면 돌아오면서 이 나라 돼지고기가 억수로 싸거든요. 한국에서는 시장통에 가서 순대국밥을 먹어도 한 그릇에 7, 8천 원 하지요. 여기서 그런 순대국밥 2그릇 값이 되도록 돼지고기를 사면 비닐봉지가 묵직할 정도로 주거든요. 그걸 여친에게 꺼내면서 거의 헥김보다이 나는 요리할 줄 모른다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하면 그날 저녁은 옆집 야외 망고나무 그늘 대나무 평상에 앉아서 돼지고기 요리와 같이 저녁을 때우게 되는데 한국에서 친구 하나와 중앙시장 순대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마시는 것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겠지요. 여친에게는 11살 먹은 딸이 있는데 얼마나 예절 바른지 이 욕쟁이에게 인사를 할 적에 꼭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길들여지면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죽어야 될 낀데 한국에 가면 적응이나 되겠나 은근히 걱정도 되는데 31살짜리 여자친구의 남편이 어느 날 저녁을 같이 먹다가 무슨 말인가 하는데 가만히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깜짝 놀랐지요. 이 욕쟁이한테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사는 집은 마당 이외 부분은 마당과 뒤안 전체 양철로 지붕을 씌워놨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그게 좋은지 몰라도 천인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마당 전체는 콘크리트를 다 씌워놓고 햇빛 한 점 들어올 수 없도록 양철 지붕을 씌워놓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유행이지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지만 요즘 복회촌도 깨버리는 한국 문화를 아는 이 욕쟁이가 봤을 때 비가 오면 양철 지붕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마당 어디를 봐도 화단 하나 만들 자리가 없으니 그걸 언젠가 여친의 남편에게 불만처럼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지 여친의 집 마당 저쪽에 집을 짓다가 말고 창고처럼 쓰는 데가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완공이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있으면 짓고 돈이 없으면 몇 년이나
창고처럼 쓰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보통인데 그걸 완성해 줄 테니까 싸게 그 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한 집에 살자고 하니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 본체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시끄럽거나 사생활에 너무 방해받을 일도 없고 지금 사는 집은 주인이 비엔티앙 시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비싸게 세를 주고 들어왔다고 전부가 그 말을 하니 그 집을 싸게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너무 가까워져서 오히려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생각은 해보자고 했는데 풋풋한 인심이야 좋지만 이 욕쟁이 어지간히 밝히는 바람둥이라서 이 동네의 여친이라고 31살짜리 옆집 세대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아래 동네에 깜찍하고 더 이쁘고 발랄한 42살짜리 여자친구 젖소 부인 하나를 더 숨겨두고 있는데 그 젖소 부인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